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주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신중하지만 장기적인 상승 포석을 계속해서 꾸준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도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 방향성 깊이 있게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3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탐색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호흡을 조절하면서 고용지표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수 그리고 방향성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따져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매주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했습니다. 21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시각으로 2월 6일까지 약 200여만 명이 되는 미국 연방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명예퇴직 신청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전체적으로 4만 명 가량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 대비로는 2% 내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초 기대치인 5에서 10%보다는 꽤 많이 못 미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대대적인 공무원 감원과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정부 부처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고용이 현재는 뜨겁게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냉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겁박하지 않더라도 금리는 차츰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발표되는 중요한 고용 지표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죠. 스콧 베센트가 트럼프는 기존 금리가 아닌 10년물 국채 수익률 인하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여기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방향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국채금리 하락은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같은 장기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무위험 금리로 간주가 되는데요. 이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차입 및 투자 비용이 감소를 하면서 경제 전반에서 위험 감소 심리가 확산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과 같은 유동성 자산, 즉 위험 자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투심이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이 더 큰 폭으로 빠지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계속해서 강세 모멘텀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론들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포스팅을 통해서 트럼프의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이더리움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매수 적기다 이렇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계속해서 낙관론과 투심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의 어떤 움직임들을 더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근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투심이 많이 꺾여야지 더 근본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패닉 셀링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되죠. 네, 그런데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되는 것은 현재 시점은 대세 상승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닉 셀링에 의해서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늘 매수 기회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래들은 계속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동안에 100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수에서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BTC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고래들은 물량을 모으고 있는데 반해서 고래가 아닌 주체들은 물량을 더 던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환경은 중장기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요, 고래들의 유입이 많고 개인 투자자, 즉 소매 투자자들의 유입이 적을수록 상승 환경이 더 이상적으로 구축되었다라고 봅니다.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던 개인 투자자들도 다시 유입이 되는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이 늘었을 때를 바로 과열 시그널로 봅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도 계속해서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감소 추세가 더 크게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체들은 꾸준히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축적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신규 투자자의 유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신규 투자자 유입이 일어났다가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라색으로 표시된 이 지표는요, 신규와 오래된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비교한 것인데요. 분자가 일주일에서 6개월 동안 보유한 비트코인의 공급이라면은 분모에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유한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 보유자 비율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투자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세 상승장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세 상승장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발 수요도 강력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미국발 수요가 강하게 일어날 때 비트코인이 더 크게 상승을 하는데요.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양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발 수요가 유지되고 있고 또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악재 시그널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기 시그널과 중장기 시그널이 엇갈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채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환경들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채굴자 이익과 손실 지속 가능성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채굴자 수익이 저임금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지금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어서 수익률이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실현된 채굴 비용은 지난 채굴 난이도 대비로 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채굴자들의 단기적인 채산성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채굴자들이 단기적으로 채굴 비용 마련을 위해서 항복을 할 수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간들을 지나고 나면은 또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부분들을 유의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현재 채굴자들은 채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 흐름에는 채굴자의 매도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의 움직임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 거래소에 상주하고 있는 고래들마다 움직임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거래소에서 고래들과 주요 주체들의 움직임은 다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만 하지 않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고래들이 많이 활동하는 거래소로 알려져 있는 이 비트파이넥스에서 롱포지션 구축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이러한 추세들이 지속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 국면으로 갔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축들이 어떤 영향을 보여줄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난 2021년도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비트파이넥스의 롱포지션 구축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어떤 구간에 해당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롱포지션 구축이 악영향을 미쳤던 적이 많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검토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현재는 스트래티지로 리브랜딩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매주마다 비트코인을 매집하던 것을 일주일 동안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나스닥 상장사인 샘너 사이언티픽이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871개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의 거래에서 가장 많은 양을 거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3,192개의 BTC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샘너 사이언티픽이 가장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한 것은 작년 여름이 시작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580개 이상을 매집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바이더딥 구간에서 유의미하게 물량들을 모아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상장사도 꾸준히 바이더딥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전략이 가장 정석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로서 알트코인 현물 ETF가 계속해서 신청을 넘어서 접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게리 겐슬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해서 알트코인 현물 ETF를 갖다가 거부를 했는데 이 기조들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XRP ETF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비트와이즈 및 커네리 펀드를 대신해서 XRP ETF 관련된 19비포 심사 요청서를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SEC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기각을 해왔던 솔라나 현물 ETF의 19B4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식적으로 심사를 하겠다, 요 의사를 밝힌 것이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라이트코인 트러스트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피드백 수렴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한은 21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라이트코인 현물 ETF가 가장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솔라나와 XRP입니다. 네,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이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34.2만 온도를 매수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온도 파이낸스에 대한 매수를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 트럼프의 장남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온도 서밋에 깜짝 등장해서 클로징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면 온도 서밋에서 트럼프 주니어는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네, 암호화폐가 미국 패권의 미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얼마나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온도 파이낸스 측은요, 미국의 RWA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 이 트럼프의 새로운 리더십이 미국을 암호화폐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는 본인들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인 온도 체인을 출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도 조금씩 달라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발언의 방향성이 가장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인데요. 대표적인 이 연준의 매파인데 최근에는 금리를 갖다가 더 여러 차례 인하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연준이 이 금리 인하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월러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합성 달러와 같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행정부와 더불어서 의회 그리고 연준까지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인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CEO이자 지금 도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 재무부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블록체인이 미국에 국가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의 전 CEO였던 자오 장펑이 X를 통해서 암호화폐만 사용한다면 모든 거래가 온체인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하든 상관없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떤 블록체인이 채택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내 15개 주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금으로 도입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노스다코타와 와이오밍 주에서는 이 법안의 추진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모든 주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13개 주에서 계속해서 법안이 열심히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애리조나와 유타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많이 법안의 어떤 발의 단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정부 차원에서 이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채택에서, 즉 국가적인 자원의 채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포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미시간주 연기금에서 9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뉴스들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많은 발언을 하는 인사 중에 한 명이죠.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7만에서 7만 5천 달러까지도 리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연말까지는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응답자의 71%가 올해 암호화폐 거래를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전년 대비 7%포인트 감소한 것인데요. 응답자의 16%는 올해 암호화폐 거래를 할 계획이고 13%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 설문은요, 현재 어느 정도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는지와 어떤 성향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응답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JP모건 자체가 전반적으로 리서치 분야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대놓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진입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남은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CBD 차트는 전날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여전히 110K에서 가장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도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물량을 갖다가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계산식으로 조금씩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바이더 딥에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주체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VD에서 집계되는 지표들은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에서 활동하는 대형 트레이딩 물량들이고요. 지금 표시해드리는 이 부분들은 고래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하게는 고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갑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대규모 물량들의 이동을 갖다가 물량 이동의 규모별로 집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가장 대규모의 거래는 지금 관망세에 가깝고 가장 작은 거래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외 중간 거래들은 오히려 좀 매도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도 차량 시점 기준으로 전날과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으로 52평선을 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빠르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요 22평선과 50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52평선 아래에서 머물게 되면은 조정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52평선이 98.8K 그리고 22평선은 100.3K,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102K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회복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100K 상단을 빠르게 회복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RSI는 50을 하회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 조정 구간과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약간은 완만한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고용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됐을 때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은 90.6K에 위치하고 있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입니다. 즉 6개월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대략적으로 97.2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구간에서 지켜내고 있다가 지금 이 구간까지 하방이 달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현재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상단으로 보시면은 1주에서 1개월 그리고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조금 비슷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6K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회복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수자가 이 구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수준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는 전고점 돌파를 위한 어떤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숏포지션도 해당 구간에 가장 많이 밀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에서 100.6K 사이에 있는 이 숏포지션을 상승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또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이 지지부진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나가야 됩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하락할 때도 크게 한 번에 하락하지만 상승할 때도 크게 한 번에 상승한다라는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